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또 빠집니다. 64,000원대, 5,000원대 위로 올라와서 다시 가나 싶었는데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박 대표가 삼성전자를 30년 가까이 매매를 했습니다. 저 박 대표가 증권회사에 입사한 게 94년입니다. 1994년. 30년을 삼성전자를 매매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는 건 처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삼성전자.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돈이 많으신 분들이 자녀들한테 가장 많이 사주는 주식이 삼성전자라 그럽니다. 그냥 놔두면 올라간다. 굳은 믿음이었죠. 20년, 30년 가까이. 근데 최근에 그런 믿음이 깨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런 모습 보이는 이유. 박 대표가 생각하기에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은 좀 영상을 편안하게 찍으려고 그러는데요. 제 경험도 얘기하고 AI 시대에 적응을 못했습니다. 따라가지 못한 거죠. 증거가 이거 아닙니까? HBM. 하이닉스에 뒤처져 있습니다. 하이닉스 세계 점유율이 60%고요. 삼성전자 얼마 안 됩니다. 엔비디아에 그동안 독점 납품을 했죠. 이번에 8단에 겨우 납품이 시작됐습니다. 12단 콜 테스트 앞두고 있죠. 10월 달에. 그리고 파운드리 부분. 시스템 반도체 생산 부분에 있어서 TSMC에 뒤쳐져 있습니다. 거의 뭐 60% 이상이죠. TSMC가. 두 가지.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하면서 시스템 반도체 시장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대응을 못했어요. 이게 제가 보기엔 이유입니다. 첫 번째 큰 이유입니다. IT 기업들은 여러분 다른 종목들하고 다릅니다. 실적 물론 중요하죠. 또 다른 알파가 있죠. 뭡니까? 꿈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있어야 돼.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나 아닙니다, 여러분. 노키아가 어떻게 됐죠? 새로운 시대에 적응 못했습니다. 소니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니는 이제 이 콘텐츠 기업입니다. 영화로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인텔 최근에 어떻게 됐죠? 퀄컴에서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바로 미래 신기술, 미래 신사업, 확실한 로드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거에서 돈을 벌겠다. 이런 기술을 개발하겠다. 삼성전자가 AI 시대에 적응을 못한 이유입니다. 이런 꿈, 비전이 없었어요. 삼성전자가 HBM을 왜 안 했냐? 하이닉스는 10년 전부터 준비했다 그럽니다. 2014년부터. 삼성전자 퇴직 임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HBM, 우리도 이렇게 AI 시대가 빨리 올 줄은 몰랐다. 그냥 디램으로 먹고 살 줄 알았던 거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여기서 확실하게 가기 위해서는 물론 실적 중요합니다. 또 하나 AI 시대 이제는 적응을 해야 되겠죠.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일단 적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딩 역을 해야죠. 리딩 롤을 해야 됩니다. 옛날처럼. 그래 주가 갈 겁니다. 삼성전자 최근에 그리고 조금 기술적인 부분,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체 시황과 관련이 좀 있습니다. 먼저 시황 얘기 간단하게 하고요. 개별 이슈, 차트, 대응 전략 리포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초부터 시장이 안 좋았죠. 왜? 미국에서 경기 침체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국 경기가 슬슬 침체기를 보이고 있다. 고용, 물가, 소비. 그래서 지난번에 FOMC에서 금리를 선제적으로 0.5를 과격하게 내렸습니다. 0.25로 예상했는데 0.5를 내렸어요. 그래서 11월에도 상황 봐서 한 번 더 내릴 수 있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금리를 내리고 경기 침체됐다. 금리나 미국의 달러는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금리라는 게 결국 돈의 값어치 아닙니까? 근데 일본은 얼마 전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죠. 제로금리였는데 드디어 저금리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엔화가 달러보다 돈이 많이 몰릴 가능성, 안전자산이기도 합니다. 엔화 가치는 올라가겠죠. 이제 무슨 얘기인지 눈치채신 분들 계시죠?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가 뭐냐? 싼 엔화를 대출을 받아서 달러로 바꾼 다음에 주식을 삽니다. 뭘 샀을까요? AI 주식, 반도체 주식 이런 걸 샀습니다. 엔화 값이 싸잖아요. 달러는 그동안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 환차익도 나고 주식도 올라갔습니다. 주식 차익, 환차익. 이걸로 재미를 많이 봤죠. 근데 일본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엔화 가치는 올라가 버리고 대출받은 금액이 올라가 버립니다. 달러는 내려가기 시작했죠. 금리 내리니까. 주식도 빠집니다. 최근에 AI 반도체. 쉽게 말해서 이걸 고종으로 보더라도 이게 150이 돼버리고 100에서 얘가 70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80을 갖다 메꿔야 됩니다.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겁니다. 헤지펀드들이. 마진콜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수급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엔달러입니다.
N달러 환율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하고 있는 헤지펀드들 아직도 많은 비중이 남아있고 매수가 자체도 낮지가 않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제가 리포트에 담았어요. 이건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에 따라 박 대표가 전략을 짜놨습니다. 이 물량을 어떻게 처분하느냐, N달러 어떻게 동향이 움직이느냐 따라서 삼성전자 매수 매도 전략이 바뀌게 됩니다. 삼성전자 전체 대주주 물량 보시면 삼성생명 20%, 국민연금 7%, 블랙락이라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에서 5% 갖고 있습니다. 블랙락은 롱텀 펀드죠. 이 친구들을 짧게 물량 들고 가지 않습니다. 길게 갑니다. 그러면은 33%는 물량이 잠겼다는 얘기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하긴 했는데 갖고 있는 물량이 54%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거의 90% 가까운 물량, 87% 개인이 갖고 있는 물량 10%도 안 됩니다. 그들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이들의 전략. 이 친구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매도 전략을 알아야 되겠죠. 외국인들이 매매할 때 보면은요. 매수나 매도나 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PB할 때부터 보니까 외국계 증권사 거래해 보니까 처음에 고가 매도를 합니다. 두 번째 구간을 살짝 내리고 세 번째 근접목 가입합니다. 네 번째 시장 가입합니다. 3단계부터 주가 많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4단계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내려가죠. 이 구간에서 저점이 나오게 됩니다. 바닥 사인. 지금은 1, 2단계 중간 정도 와 있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과격하게 팔진 않는데 최근에 물량이 많아졌습니다. 매도하는 물량 1000만 주, 1400만 주, 1200만 주, 1300만 주. 왜 이렇게 많이 팔까요? 일단 FOMC에서 0.25보다 더 크게 0.5 비컷을 했고 11월에 추가로 금리를 더 내릴 거다. 그리고 일본은 12월경에 이번엔 동결했지만 금리를 올릴 거란 얘기가 있습니다.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속이 타는 거죠. 빨리 팔아야 됩니다. 더 빠지기 전에. 너도 나도 팔 거니까. 그 와중에 삼성전자 새로운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일본이 총리가 바뀌었어요. 기시다에서 이시바 총리로 바뀌었습니다. 닌케이 오늘 4% 급락합니다. 왜 빠질까요? 이시바 이 총리는요. 내수, 진작, 그 다음에 세금 개편, 소비 확충 이거 하려면 어떻게 되죠? 일본 금리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동안 아베노믹스는 저금리였습니다. 이걸로 경기를 부양한 거죠. 수출조는 좋았죠. 도요타나 소니 같은 기업들. 근데 내수가 안 됩니다. 이시바는 근로자의 소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약간 우파 쪽인 사람인데 그래서 이 엔화가치 더 이상 떨어뜨리면 안 되겠다. 금리를 올리겠다.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금리를 올려버리게 되면은 N달러가 심화됩니다. 엔화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달러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이게 가속화되겠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약한 모습 보이는 겁니다. 니케이가 4%나 급락을 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도 저금리 엔약세로 해서 수출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주식이 올라갔죠.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수출이 줍니다. 우리나라보다 내수는 크긴 하지만 도요타나 그 외 미쓰비시나 이런 기업들 저금리 싼 엔화를 이용해서 가격 경쟁력으로 해서 미국 수출을 했는데 자 엔화 금리 올리겠다. 악재가 터진 거죠. 엔화 가치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주식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악재까지 겹치면서 오늘 삼성전자가 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죠. 주봉으로 봤을 때 깨지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전략을 알아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 매수할 때 각각의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매도 강도가 강해집니다. 매수는 거꾸로 강해지겠죠. 매수 강도가 각각의 신호와 패턴이 나옵니다. 차트나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거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제가 이 내용 리포트 안에 담아놨습니다. 이거에 따라 저점 매수, 그 다음에 엑시트 전략까지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거겠죠. 물론 가장 큰 대명제는 AI 시대에 쫓아가지 못했다. HBM과 파운드리 부분. 이거 해결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N달러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죠.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은 HBM 12단 퀄 테스트가 10월에 있습니다. 이거 통과된다면 그나마 수급이 조금 안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대응이 어려운 종목이고 최근에 낙폭이 커지고 있다. 갖고 계신 분들은 더 답답하고 살려는 분도 좀 애매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먼저 이슈적인 측면을 보면은요. 오늘 니케이 얘기했고요. 이시바 총리의 등장으로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하늘에서 엔캐리 자금 관련해서 공개를 한 게 있는데 전체 4천조 중에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1,300원 정도 잡을까요? 360조 정도 됩니다. 이 360조는 물량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시총이 한 4,500조 정도 되죠. 상당히 큰 물량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가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360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기에 당연히 AI 반도체 주식이 대부분입니다. 3전 비중이 남아있고 매수가 자체도 높은 편입니다. 관련된 자료가 저한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에 따라 전략을 짰고 그리고 삼성보다 하이닉스다. 매도 물량이 3배 차이 납니다. 주가는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하이닉스 1조 8천억, 삼성전자 6조 이게 한 달 동안 판 겁니다. 그만큼 엔캐리 트레이드 삼성전자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비중이 좀 남아있고 이 친구들 지금 손절하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끝까지 팔지는 않겠지만 남은 물량이 꽤 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 HBM 공급가행 보고서가 나왔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목표가 다운시켜버렸습니다. 왜? HBM은 그동안 하이닉스가 독점을 했습니다. 거의 엔비디아에 공급했죠. 근데 이번에 삼성이 퀄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8단위.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벤더가 둘이 생긴 겁니다. 더블 벤더가 된 거죠. 소울 벤더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벤더가 둘이 되면 가격을 인하할 수 있습니다. 싸게 주는 쪽으로 주겠다. 수주하겠다. 두 번째, 공급 과잉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HBM이 발목을 잡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돈이 되니까 이쪽으로 밀어붙였는데 공급 과잉과 가격이나 엔비디아가 그냥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벤더가 둘이기 때문에 가격을 다운시킬 것이고 둘이서 열심히 찍어내다 보면은 공급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요보다.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악재고 엔비디아 8단 공급 시작됐고 퀄 테스트 12단 10월에 결론이 납니다. 퀄 테스트. 이거 통과되면 납품이 시작되고 수급도 약간 안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HBM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 단으로 쌓은 거죠. 이게 12단짜리인데 발열 문제가 있었죠. 워낙 많은 데이터를 보내기 때문에 이게 해결되고 10단이 통과된다. 수급에 못지않은 호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엔비디아 AI 가속기 결함이 생겼습니다. AI 가속기는 어떤 거냐면 이게 엔비디아 건데요. AI 칩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CPU, GPU 들어보셨죠? 아까 HBM 그리고 이 AI 가속기가 들어갑니다. AI의 머신러닝 기능, 학습 기능을 담당하는 부품입니다. 중요한 부품이죠. 설계 결함이 생기면서 제 차세대 AI 칩 블랙엘에 결함이 생겼는데 그래도 연기돼서 출시가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반도체 업계에서 엔비디아에서 TSMC에 이어지는 공급망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다변화시켜야겠다. 너무 한쪽에 의존하는 거 아니냐. 또 결함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래서 AMD,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와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공급망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삼성도 AI 가속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시장에 참여하게 됐고 블랙에 결함이 생기면서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가에 호재인데 전혀 반영이 안 됐죠. 수급 때문에. 그리고 다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블랙엘 파운더리를. 이거는 다른 업체 자체가 삼성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블랙엘 같은 고급 사양, 최고급 사양 AI 칩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은 TSMC하고 삼성밖에 없습니다. 대형 호재가 또 터졌잖아요. AI 가속기 이어서 블랙엘. 이것도 반영이 안 됐죠. 그리고 파운더리 부분이 셧다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분사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분사설이 최근에 돌고 있죠. 파운드리 분사시키겠다. 왜? 셧다운. 설비는 키워놨는데 수주가 없습니다. 다 어디로 갔을까요? TSMC로 갔습니다. 삼성이 좀 더 기술력을 높여야 되죠. 특히 마지막에 패키징, 오사트 부분, 후공정 작업 부분에서 TSMC에 밀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삼성이 해결해야 될 부분. 제가 그랬죠. AI 시대에 뒤쳐져 있다. HBM 8단은 됐고 12단 퀄 테스트가 있다. 통과돼야 되겠죠. 파운더리 부분 TSMC에 기술력이 처져 있습니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일단은 12단 퀄 테스트가 중요합니다. 이것도 장기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AI 시대 적응해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자 생존 아닙니까? 기업이라는 게.
살아남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IT 업계는 이게 강합니다. 노키아, 소니는 살아남았죠. 인텔, 타산지석이라고 삼성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호재나 이런 것들, 악재나 이런 것들, 특히 호재가 잘 반영이 안 되죠. 악재만 반영되고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입니다. 삼성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엔달러 환율입니다. 이게 진정이 돼야 되겠죠. 세 번째, AI 가속기 부분. 내년부터 출시가 됩니다. 대형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죠. 반사이익. 그 다음에 파운드리 부분에서 블랙엘 파운드리를 맡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파운드리의 셧다운 부분도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주가가 이것 때문에 못 가고 있습니다. 엔달러랑 얼마나 깊은 관련이 있냐는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삼성전자 차트랑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엔달러, 오른쪽에 엔달러 환율 차트고 이게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놀랄 만큼 똑같습니다. 대깔꼬만 데를 찍어놓은 것처럼. 쉽게 말해서 지난 2년간 헤지펀드들이 싼 엔화 대출 받아서 달러를 바꿔서 환차익도 내고 주식도 사서 올라가서 돈도 챙기고 좋았는데 일본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거기다가 이시바라는 새로운 총리, 이시바 시게로 총리가 되면서 이분은 금리 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더 심화되겠죠. 엔달러 환율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그거 아닙니까? 160엔 주고 1달러 바꾸는 거를 140엔 주고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내려가면 엔화 가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마진콜 때문에 팔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엔화랑 가장 상관계수가 깊었던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고 합니다. 그만큼 헤지펀드들이 싼 엔화 맞들여서 달러 바꿔서 환차익 보고 AI 반도체 주식들 열심히 사서 수익을 받습니다. 2년간. 근데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죠. 엔화 가치는 이제 올라갈 거고 달러 가치는 더 내려갑니다. 굳이 금리 인하 안 하더라도 일본이 금리를 인상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식들은 담보 부족, 마진콜 때문에 팔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언제쯤 끝날까요, 이거? 아직도 물량이 남아있다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엔화 달러 환율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물량도 꽤 됩니다. 이 친구들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단계가 바뀔 때마다 매도 강도가 강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신호와 패턴을 파악하게 되면은 진바닥이 어딘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련해서 박 대표가 자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삼성전자 딱 맞춤 리포트죠. 엔캐리 트레이드 이슈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이 자료 안에 여러분이 필요한 자료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90% 정도 헤지펀드들의 삼성전자 비중, 남은 물량, 그리고 평균 매수가 그걸 공개했고 그 자료에 따라서 제가 전략을 짠 겁니다. 배너 있는 번호 3158-8575 삼성하고 R로 보내시면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4천조라 그랬죠. 그 중에 360조가 언제라도 현금화될 수 있다.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꽤 됩니다. 매수가도 높아서 손절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 물량 소진 여부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짰습니다. 제가 삼성 R로 보내시면 제가 리포트 보내드리고 주가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세를 보이면서 제가 실시간 대응방을 만들었습니다. 이슈나 이런 거 띄워드리고 차트도 분석해드리고 3전 실시간 대응하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이 방은 경험이라고 문자를 주시잖아요. 그럼 제가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드립니다. 010-3158-8575 경험이라고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 드리고요. 무료방이고 사칭하는 사람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전문 실시간 대응방입니다. 텔레그램 방. 최근에 AI 반도체 주식이 빠져버리고 바이오나 2차전지 종목이 올라오긴 하는데 아직 주도주는 아니고 종목별 섹터별로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빠른 순환매에 대응하는 단타방 박 대표가 하려고 합니다. 순환매 땐 단타방이 최고죠. 문자 샘플인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10-3158-8575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샘플 동일하게 매매 신호 드릴 예정입니다. 단타방 입장 1번이고요. 주식이 많이 내려오거나 힘든 상황에서 종목을 발굴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그 굉장히 힘든 과정이잖아요. 제가 잘 압니다.
제가 PB 할 때 쓰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도 쓰는데 알고리즘 매매, AI가 종목을 찾아줍니다. 매매 개요, 장단점 분석 소개 좀 해놨고요. 여러분도 좀 참고하시라고. 이게 요즘 대세입니다. 전체 트레이딩 비중의 70%까지 왔어요. 이게.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대형주 중소형주 전략, 그 다음에 알고리즘 발굴한 급등 예상 종목, AI가 어떤 종목을 발굴해놨는지 히든 종목 1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3158-8575 알고라 보내시면 히든 종목 10종목이죠. 들어가 있는 이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배너 있는 번호로 알고라 보내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저점이 새롭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번 저점이 62,200원인데 깨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뭐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어쨌든 추세는 깨지고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 대응 전략, 모든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삼성 알이 썼고요. 실시간 대응하는 텔레그램 방도 있죠. 경험이라 보내시면 되고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방입니다. 단타방은 1번. 히든 종목 10종목 들어가 있는 리포트 알고라 보내시면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박 대표가 자료 보내드립니다. 항상 여러분 악재는 복수로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악재는 항상 복수로 나타납니다. 단수가 아닙니다. 엔케리 트레이드 써졌죠. 파운드들이 분사한다는 얘기 나오죠. 20화 시계로 일본 총리가 바뀌면서 일본 금리 인상을 지지했습니다. 앞으로 금리 올리겠다. 이렇게 되면 엔케리 트레이드가 훨씬 더 심화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노출이 되고 있어요. 주가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여러분이 참고하실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진바닥을 확인하는 방법. 제가 3가지 중에 한 가지만 알려드릴 테니까 나머지 2개는 리포트와 텔레그램방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떤 거냐면 대차거래 보셨어요, 여러분? 최근에 대차거래 삼성전자 1,600만 주가 줄었습니다. 물론 매도 물량 많이 나옵니다. 근데 대차거래가 줄고 있다? 어떤 사인인지 아십니까 이거? 이제는 팔 만큼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공매도 세력도 이제는 더 이상 때리기 무섭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버스 거래해 보시면은요. 하락에 베팅하는 거잖아요. 이게 상당히 무섭습니다. 저도 거래해봤는데 주식은 올라가면 그냥 냅두면 됩니다. 빠져도 냅두면 되고 인버스는 여기에 선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이랑. 이거 시간 안에 정리해야 돼요. 시간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은 이게 주식이 빠져도 인버스 더 이상 안 빠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아무튼 대차 거래가 줄어들고 있다. 이제 공매도 세력들 셀 사이드에서 살짝 겁을 집어먹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때리기 좀 무서운데 악재가 나올 만큼 다 나온 것 같아. 일본 총리도 바뀌고 이런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다고 바로 급등하진 않습니다. 아시죠? 근데 노출된 악재 거기다 나왔다. 일본 총리까지 바뀌었다. 엔케리 트레이드가 가장 발목을 잡았는데 여기 악재가 하나 추가됐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금리를 올리든 안 올리든 간에 이제 예상이 돼요. 금리 올릴 것 같아. 그러면은 미국이 FOMC에서 잘 들으세요. 11월에 한 번 더 내릴 거란 얘기 나왔고 이미 예측이 되고 있죠. 경기 침체 때문에. 두 번에 1번. 어쨌든 이번에 동결했지만 12월 안에 금리를 올리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시바 총리 되기 전에. 근데 이시바 총리가 됐죠. 이거는 기정사실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나올 수 있는 악재는 거의 다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줄고 있습니다. 1,600만 주를 줄였어요. 대차 거래가 늘어나는 건 안 좋은 거잖아요.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진바닥 사인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2개 리포트와 텔레그램방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와 텔레그램 꼭 확인하시고요. 단타는 아무 종목 치지 마시고 삼성전자 빠졌다고 단타 치시면 안 됩니다. 단타방은 1번입니다. 그리고 박 대표의 히든 종목이 들어가 있는 알고리즘 리포트 5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각각 5개씩 코스피 코스닥 꼭 알고라 보내시면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대응하기 힘든 종목이고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분들한테 물려주고 싶을 때 살 주식이 없을 때 가장 보편적으로 샀던 주식입니다. 아시죠? 근데 처음에 제가 박 대표가 말씀드린 대로 연봉 보면서 제가 신입사원 때 증권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을 때 그때 이후로 이렇게 약한 모습은 처음이다. 제가 보기에는 AI 시대에 적응을 못했다. 적응해야 됩니다. 따라가기라도 해야 돼요. 리딩 롤을 못한다면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갈 수 있는 방법 HBM 12단 퀄 테스트 통과해야 되고
파운드리 부분에서 블랙엘도 수주해야 됩니다. 기회를 준다는 얘기잖아요. 엔비디아에서.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마찬가지고 둘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겁니다. 두 번째,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NKD 트레이드. 이거는 N달러 환율이잖아요. 미국과 일본의 금융정책, 통화정책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돼요. 그때까지 박 대표가 준비한 시나리오가 들어간 리포트, 대응 전략 리포트, 실시간 대응하는 텔레그램방 꼭 활용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단타는 1번방 대응 전략 관련해서 히든 종목이 들어가 있는 리포트 알고라 보내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늘 무슨 날이죠 여러분?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은 왜 중요할까요? 펀드 매니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 친구도 1년 계약하거든요. 제가 PBR 때 보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때는 매집을 하고 이때부터 뭐를 할까요? 종가 관리를 합니다. 분기 결산, 오늘 마지막 분기잖아요. 3분기. 뭐를 한다고요? 분기 결산. 그게 바로 윈도우 드레싱입니다. 드레싱을 한다는 것처럼 음식에 드레싱 하잖아요. 종가를 관리할 겁니다. 오늘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분명히 관리할 겁니다. 이 친구들이. 관련돼서 4분기 때도 관리하겠죠. 이거 어떻게 하는지 제가 리포트 안에 담아놨습니다. 박 대표가 오늘 중요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펀드 매니저의 종가 관리, 윈도우 드레싱. 특히 삼성전자는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주식입니다. 누가 들고 있다고요? 기관도 들고 있고 해치 펀드도 들고 있습니다. 윈도우 드레싱은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까지 제가 리포트에 담아놨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 성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